안녕하세요. 4급 속성 한자에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게 되는 최고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4급 급수 시험 너무 좀 어렵죠? 그쵸? 막막하기도 하셨죠? 근데 4급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할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드시는 분들이 아마 이 속성 한자 강의를 많이 채택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시간만큼 선생님과 함께 문제 유형을 쫙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가장 기출문제 많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급 속성 한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건데 어떤 식으로 속성 한자가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4급 급수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읽기가 천자 중에서 우리가 읽기 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 쓰기 한자가 500자가 나와서 총 문제 유형으로는 우리가 총 100문제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도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금 문제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 문제가 30에서 한 32문제, 많게는 33문제 이렇게도 많이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읽기 한자를 충실하게 해 놓으시면 여기 비중이 많은 도금과 후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금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읽혀지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자면요. 자, 도금. 자,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글자가 넉넉할 우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도금은 어떠냐? 그렇죠. 우리가 앞에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죠. 한자는. 그 다음에 뒤에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도금 문제는 뒤에 나오는 음만 두 개를 적으면 되시는 글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할 우자에다가 뒤에 글자는 기다릴 대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할 우에다가 기다릴 대자가 돼서 이 글자의 문제는 그렇죠?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우대라는 그런 도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후는 문제입니다. 보통 19자, 20자 이 정도 나오는데요. 자,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죠. 위태로울 위 또는 위태할 위라는 글자인데요. 자, 후는 문제는 위태로울 위라는 훈과 음을 모두 다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 쓰기 문제가 또 20문제 정도 됩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읽기 말고 쓰기 500자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평소에 한자 쓰기 실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키워주시면은 한 5급 정도까지 해서 아마 한자 쓰기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자 쓰기를 많이 이렇게 손으로 많이 써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딱 접하셨을 때 손이 저절로 이렇게 써지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한자 쓰기 문제 효능이라는 그런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그렇죠? 본받을 효자에다가 그 다음에 능자는 어떤 능자를 쓸까요? 그렇죠. 능할 능자를 쓰면 우리가 효능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가 약자 문제가 나옵니다. 복잡한 한자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약자 문제 3문제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여기는 지금 쇠철자가 나와 있네요. 자, 쇠철자의 약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바뀐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어떤 문제 유형이 있냐면은 또 뜻풀이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풀이가 한 3문제 정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자, 닭개에다가 울명자죠. 그래서 개명이라는 그런 도금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요. 이것의 뜻을 풀어보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글자는 바로 다구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입니다. 동의어 또는 유의어자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죠. 구들견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구들견과 비슷하게 쓰이는 글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들고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견고하다라고 할 때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겠죠. 자, 밑에 글자 반이어를 쓰는 문제인데요. 반이어를 쓰는 문제 또한 3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은 무슨 글자입니까? 그렇죠. 그늘음이라는 글자인데요. 그늘음과 서로 상대되는 거, 반대되는 한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볕, 양자가 돼서 바로 양, 음과 양은 서로 반이어다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은 바로 부수자입니다. 자, 글자의 부수자를 찾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장수 장자의 부수자는
바로 이 마디 촌을 부수로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수를 찾는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입니다. 자, 완성형이라고 해가지고 한자 성어를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풍전등화라는 그런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괄호 안에 우리가 한글로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뒤에다가 어떤 뜻을 이렇게 써서 뜻으로 이렇게 글자들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떤 글자가 될까요? 바람 앞에 등불이란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풍자는 우리가 바람 풍자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그렇죠. 앞전자를 써서 우리가 이런 완성형 문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는 동음이유어가 있습니다. 자, 동음이유어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어떤 글자냐면은 소리는 같아요. 소리는 같지만 그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단어들을 찾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를 공부를 하는 이유도 국어를 조금 더 정확하고 그죠? 알맞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바로 이 동음이유어 문제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찾아보시게 될 건데요. 예를 들면은 자, 양양에다가 고기 육자입니다. 그렇죠? 자, 양육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양육은 바로 양고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꿔 쓰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기를 양에다가 그쵸? 기를 육자를 써서 아이를 양육하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정답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단음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단어 생활을 할 때, 언어 생활을 할 때 글자의 그 장음과 단음을 잘 구별을 해서 많이 쓰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서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장단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많이 하시고 또는 내가 평소에 아나운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한번 발음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장단음 문제는 간접, 그쵸?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간접이라는 이런 글자가 장음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죠. 오를 시 또는 이시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그렇죠. 오를 시 아닐 비자. 시비에서는 오를 시로 쓰인다 라고 할 때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쓰는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4급 문제 유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간단하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속성한자 시간에서 조금 더 선생님과 자세하게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